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들은 뭐든 서툴고 어렵기 마련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 아빠가 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역할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다 보니 낯설고 서툴 수밖에 없죠. 요즘은 예비 부모 학교도 있고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도 있지만 아이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란 어떤 사람인지 늘 고민이 되는데요. 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강백수 씨도 천방지축처럼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지내다가 덜컥 아빠가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진정한 어른이 되고 있다는 강백수 씨 지금 만나봅니다. 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얼마 전에 아빠가 되신 강백수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뭐라고요?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문학과 음악의 요정. 네, 그렇습니다. 아유, 왜 깜찍한 별명을 어떻게 누가 지어주셨나요? 아니면 제가 십몇 년째 밀고 있습니다. 네. 네, 문학과 음악의 요정이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아빠가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네네. 네, 지금 몇 달 된 거죠, 아이가? 지금 이제 저희가 만난 시점으로 111일 됐습니다. 네. 아유, 진짜 천사같이 예쁠 때네요. 성함이 강백수라고. 네. 이게 본명이신지요? 예명이고요. 네네. 두 가지 정도 뜻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예술인에 대한 시선이 좀 약간 백수를 보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서 먼저 자진납세를 하겠다. 네네. 이런 마음으로 지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대학 시절에 네.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네. 그 고대 문학에 나오는 백수광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공무도화가 네, 그렇죠. 이마 그물을 건너지 네, 마. 맞습니다. 예, 네. 예. 그 사람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아이, 전혀 그건 아닌데 그 평소 행동이 조금 자유분방하셨나 봐요. 대학 시절에 많이 좀 천방지축이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 딱 뵀을 때 이미지가 약간 그 만화에서 튀어나오신 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굉장히 멀리서도 힙합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음악은 힙합이랑은 좀 거리가 멀고요. 네. 네, 밴드 음악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밴드에서 보컬 직접 노래하시는 건가요? 네, 보컬 하면서 기타도 치고요. 곡도 네. 쓰시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시인이 먼저신가요? 음악이 먼저신가요? 일단 직업으로 삼은 것은 시 쪽이 먼저였어요. 네네. 네, 2008년도에 등단을 했고요. 그리고 음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2010년도에 네. 데뷔 앨범을 내면서 네네.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모신 게 이제 7월에 아빠가 되셨다고. 네, 아까. 맞습니다. 예, 그 애 이름이 뭡니까? 산호라는 아이예요. 강산호. 네, 네, 강산호요. 네. 아, 이름도 기가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예. 내가 아빠가 된 게 너무 기뻐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 알리려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네. 가지고 창작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마주할 수 있는 사건들 중에서 이보다 커다란 사건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작의 소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아이가 생긴 걸 아는 순간부터 글을 쓰셨고 이제 그거를 또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아빠가 된다. 네. 네, 책을 내셨어요. 아빠가 되니까 진짜 좋으세요? 어떤 게 좋던가요? 좋기도 하고요. 네. 부담도 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서 몰려오는데요. 근데 제일 좋은 점은 항상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 창작 활동도 해 나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뭔가 인생이 좀 단순 명료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나는 이 아이에게 멋진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쩌면 세상에 왔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는 게 조금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셨네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로 그 인생의 학점이 있다면 A 학점을 받기 위해서 네. 총각일 때는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제는 다른 걸 좀 부족하게 하더라도 아이에게 행복한 인생을 열어줄 수만 있다면 예. 그러면은 A에 근접한 학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 마음이면 아이는 혼자 거의 도맡아서 키우시고 막 이렇게 이러실 것 같은데 현실은 당장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네. 아내가 휴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휴직 중인 동안은 제가 이제 외부 활동들을 조금 더 하고 네네.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육아에 좀 전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신 소식,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그냥 안 넘기셨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일일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네. 사람들이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아내를 안아주고 예. 그런 세레모니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제가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멍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여자들은 나중에 서운해하는데 바로 기뻐하지 않으면. 멍했다가 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감격이었을 수도 있고 또 돌이켜 보면은 무언가가 두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기뻤을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여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럼 어떻게 두 분이서 축하 인사는 서로 나누셨어요? 축하의 인사는 병원에서 예. 제대로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축하의 포옹 정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임신 키트도 정확하게 잘 나오는데 병원까지 가서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전문가의 한마디를 듣기 전까지는 저희끼리 확신하기가 좀 네, 못 예. 믿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옛날 같으면 결혼하면 이렇게 아이 낳고 이러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요즘은 사실 결혼들도 계속 늦어지고 아이 낳는 것도 뭐 필수가 네.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귀해졌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까지 모시고 사실 제가 대단한 일 한 게 아니라 네. 좀 한때는 흔했던 일을 네. 경험한 것일 뿐인데 근데 그 일이 이제 점점 귀해지다 보니까 제가 예.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부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도 뭐 난리였나 봐요. 양가에서 첫 손주입니다. 저희 예. 산호가. 그래서 양쪽 집안에서 굉장히 뜨거운 축하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 첫 소식을 어머니 제삿날에 네. 처음 알렸다고요. 네. 제가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부터 네. 취미 활동이 생겼어요. 취미 활동이 이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알리는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일 가까운 가족 행사 날을 선택하게 됐고 네. 그게 공교롭게도 저희 어머니 제삿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떠나셨군요. 네, 어머니가 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아셨으면 진짜 좋아하셨을 텐데. 그 생각 때문에 감정이 많이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버지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요새는 제사 지내는 집이 많지는 않지만 제사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지방을 태우는 일이거든요. 네, 네. 지방을 태우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다시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신다. 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방을 태우기 직전에 제가 저 어머니 가시기 전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아버지께 아기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반응이 어떠셨어요? 2002년도에 네. 월드컵 이탈리아전 때 네.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었을 때 그때 뭐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예. 않았을 거예요. 예. 아니 이제 할아버지가 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네. 요즘은 뭐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고 하라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어떠신지 아버지는 요즘은? 아버지가 좀 쑥스러움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막 대놓고 애정을 표현하지는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산호가
이제 분유 먹을 시간이 돼서 네. 먹이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먹여보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어설퍼서 많이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아버지 처음 해보시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처음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자식 키울 때 이렇게 예, 육아에 전혀 참여를 안 하시다가 그런 분들이 많았죠. 예, 근데 막상 손주가 생기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또 발견하는 계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면 부모님하고 사실 나눌 얘기도 별로 없고 조금 이제 대면대면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때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 손자 손녀가 매개가 돼서 더 할 얘기도 많아지고 집안에 좀 웃을 일들이 생기고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성장을 하면서 아버지께 좀 효도를 하고 싶어서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좀 허무하리만큼 네. 요새 너무 저의 별다른 노력 없이 행복해하고 계셔서요. 네, 뿌듯한 마음입니다. 아마 가장 큰 효도일 거예요. 예. 예. 우리 강백수 씨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왜 음악을 하시고 시를 쓰는지 알겠는 게 굉장히 체구는 듬직하신데 감수성이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발달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를 이제 처음 듣고 나서 노래를 만드셨다고. 네. 네, 그 심장 소리를 네. 처음 듣게 되면서 밑에 숫자가 뜨더라고요. 120몇 BPM이라는 숫자가 떴는데 네. 이게 비트 per minute 해가지고 음악에서도 쓰는 용어거든요. 1분에 몇 번 뛰는지. 예. 음악 용어가 딱 보이니까 그러면 이 비트로 노래를 만들어 봐야겠다. 어머, 아이의 심장 비트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같은 속도로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나. 예. 그래서 실제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노래에 삽입해서 노래를 만든 곡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목이 뭐죠? 환영해라는 노래고요. 환영해. 네, 아이를 기다리면서 만들게 된 노래인데요. 그날이 아마 저희 부부가 입체 초음파라는 것을 예. 봤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그래서 아이의 얼굴을 처음 마주하게 된 거죠. 초음파로나마. 네. 너무 신기했죠. 저를 닮은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니 초음파 사진으로도 그게 보여요? 입체 초음파는 이제 나름 이제 컬러도 있고 저희 때보다 3D로 구현이 돼서 많이 좋아졌네요. 네, 예. 임신 기간에 이제 한 번 이렇게 병원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랑 닮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동안 뭐랄까 이 아이와의 유대 관계가 희미한 선처럼 보였다면 이제 뚜렷한 선으로 보이기 시작한 날이었죠. 예. 그래서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 노래 안녕 우리의 우주에 온 걸 환영해 그 작은 발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지 하고 절절히 가사를 제가 보니까 아빠의 그 마음이 네.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노래 저희 방송 말미에 저희가 준비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어떤 설레임, 뭐 그게 몇 년 전이든 수십 년 전이든 그런 것 기억이 그대로 소환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근데 아빠들이 잘해야 된다고 여자들이 그때 서운하면 평생 간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네. 강백수 씨는 최선을 다하셨죠? 나름 한다고 했는데 네. 100점은 못 주겠습니다. 왜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아내가 겪게 되는 것들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피부로 다 이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의 일환이 이번 책을 쓰는 과정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책을 쓰면서 그거 부인하고 계속 많이 얘기하고 보여주고 혹시 그러셨어요? 네, 하나하나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이 책의 그림 작가가 저희 아내입니다. 네. 두 분이 같이 만든 책이군요. 네, 제가 글을 다 쓰면서 중간에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출판사 쪽에 동의를 얻어서요. 예. 그래서 아내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원고를 읽었고, 네, 읽으면서
재밌어하는 부분 재밌어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그 그림책을 보면은 진짜 엄마 아빠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느낄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됐었는데요. 네.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심을 언젠가 잃어버릴 저한테 이 책을 보여줘야겠다.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잃어버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또 애가 밤에 잠 안 자고 네. 힘들게 하고 이러면은 아유 내가 뭐 하라고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책의 머릿말에 보면은 제가 혹시 변했다고 느끼면 이 책을 힘껏 나한테 집어던져줘라 라고 적어놨거든요. 정신 네. 차리게. 네, 예.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네.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노래도 만들고 책도 쓰시고 예. 정말 좋은 아빠입니다만 모든 엄마 아빠들이 요즘 아이 낳으면 사실 현실적인 고민들도 하게 돼요. 그런 고민들도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직업이 프리랜서 예술인이다 보니까 네. 수입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아빠들만큼 해줄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에서의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아빠들보다 제가 더 많이 가진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시간 같은 거요. 저는 좀 더 유동적으로 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예. 아이에게 다른 아빠들은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좀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당장 주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줄 수 있는 것부터 주는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네. 좋은 아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혹시 태몽도 꾸셨어요? 태몽을 제가 직접 꿨습니다. 아빠가 꿨어요? 네. 어떤 태몽이었는지 혹시? 어느 날 집에 택배 상자가 4개가 날라왔는데요. 요즘은 또 태몽에 택배 상자가 네. 네. 4개를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예, 예. 첫 번째 상자에는 강아지들이 있었어요. 열어놨고요. 네. 근데 강아지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안 나와요. 네. 두 번째 상자에는 고양이들이 있었어요. 예. 그것도 열어놨는데 안 나와요. 세 번째 상자를 열었는데 달팽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상자는 제가 좀 무서워서 닫았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상자를 열었는데 개구리들이 있었어요. 네. 좀 무서워서 닫으려고 했는데 다 튀어나와 버렸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개구리가 아들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산호가 아들인가요? 네, 아들입니다. 네. 오. 그리고 달팽이는 딸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제가 닫았잖아요, 상자를요. 예. 네, 그래서 아들이 오긴 오는가 보다. 그때는 성별을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복스러운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개구리 태몽을 근데 참 희한한 게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는 아이 태몽을 제가 꿨는데 네. 그냥 다른 꿈하고 다르게 꾸고 나서 이게 태몽이구나라고 저는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요. 어. 저도 바로 저희 할머니가 아직 건강하신데 네.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태몽 맞냐고. 네, 할머니가 그런 거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네. 야, 그거 태몽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네. 아이를 산호라고 아이 이름을 강산호 이렇게 지으셨는데 네. 뭐 특별히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산처럼 크고 호수처럼 맑게 자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산 속에서 호수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그렇게 반갑게 이 아이를 사람들이 맞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시인 아빠의 또 감성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네요. 제가 여태까지 창작한 모든 창작물 중에서 가장 공들여서 만든 창작물이 산호의 이름입니다. 아, 네. 예.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네. 저는 뭐 엄마를 해봤으니까 엄마 기분을 알겠는데 아빠의 기분은 어떤지. 품에 안았던 순간이 처음 네. 만났던 순간은 아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갓 태어났었을 때라서 간호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기만 하셨고요. 네네. 그 다음부터 이제 신생아 면회해서 유리창 너머로만 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아내가 태어나는 시점에 저 제왕절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했었는데 태어나는 시점에 제가 비로소 안을 수가 있었어요. 예, 며칠 기다리셨군요. 네, 하루에 4번씩 이렇게 유리 너머로만 그러니까 보다가 얼마나 애틋해요. 막 어유 저게 내 새끼인데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저는 그 유리창이 TV 같았어요.
TV 너머로 어떤 대상을 보는 것 같았는데 예. 근데 품에 안으니까 그제서야 네가 내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때는 사실 엄마 아빠 아무 경험 없이 대부분 엄마 아빠가 돼서 처음엔 굉장히 다들 서툴고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아마 우리 강빅수 씨도 이제 아빠가 처음 돼봤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고, 좀 아빠가 되기 전에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알아뒀으면, 좀 공부를 했으면, 교육을 받았으면 싶었던 것들이 있죠. 일단 네.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네. 너무 남성들이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군대 얘기는 그렇게들 하면서 그렇네요. 군대는 1년 반인데 그렇게 평생을 이야기하면서 네. 아빠는 수십 년으로 아빠로 살아야 되는데 예. 아빠로서의 이야기는 별로 안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빠라는 것에 대한 지침 같은 게 네.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예. 또 지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야 정도의 예고편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사실 아빠라는 위치가 또 가정에서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네. 가끔 외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좀 아빠들을 좀 덜 외롭게 만들어주는, 이런 아빠들이 나 말고도 더 있구나, 그런 책이 좀 되길 바라면서 썼습니다. 네. 네. 좋은 아빠가 분명히 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강백수 씨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는 어떤 모습인가요? 좋은 아빠는 아이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100일 갓 지난 상태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좋은 아빠의 정의는 그냥 좋은 남편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엄마한테 잘하는 아빠가 그냥 좋은 아빠인 것 같습니다. 100점. 100점입니다. 아니, 육아라는 것이 예. 아내가 지금 휴직 중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엄마만큼 잘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아빠가 더 잘 보는 집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엄마한테 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아빠가 좋은 아빠가 아닐까. 예. 서툰 건 당연하죠. 근데 서툰 와중에서 그래도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그거는 네. 스스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인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네. 그 다둥이를 낳고 키우는 집을 보면 대부분 다 아빠들이 굉장히 네. 가정적이고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부인한테도 잘하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둘째,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혼자 독박 육아에 아주 그냥 지친 여자들은 다시 애 낳을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후 동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강백수 씨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 동생 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죠? 사실 여러모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권한이 저한테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앞으로 예. 뭐 둘째를 보겠다고 하면은 두 아이의 좋은 아빠가 되도록 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네. 아니라고 하면 또 받아들여야죠. 네. 예. 뭐 권한은 부부가 같이 갖는 거고, 뭐 물론 이제 부인이 힘드니까 결정을 네. 하겠지만 아빠가 잘하면 또 이제 여자들의 생각이 네, 제가 또 하나 달라진다는 배워갑니다. 네. 게 저의 개인적인 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서 우리 강백수 씨가 강백수 씨의 아버지를 보는 시선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아버지가 느꼈을 어떤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네. 육아라는 것이 아이의 웃음 그리고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힘을 내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만큼 아버지께 힘을 드릴 수 있는 아들이었는가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너무나도 훌륭한 아버지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적에 유언으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네 아버지 절반만 가는 아버지가 되어도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야. 와. 예, 그래서 그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강백수 씨 아버님을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서 말씀하셔야 네. 되는 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얘기 하시면서 지금 저도 그렇고 강백수 씨도 약간 눈가가 젖었어요. 예. 훌륭한 아버님을 두셨으니까 아마 훌륭한 아빠가 또 되실 겁니다. 네. 강백수 씨한테 새로운 꿈도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책 속에서 너무 많은 말을 제가 던져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그 말을 못 지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뱉은 말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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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지키시고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 나누면서 네. 그 아이의 심장 소리에 빛에 맞는 환영 노래를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노래를 끝으로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강백수 씨의 노래 환영해. 네. 맞죠? 그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아빠가 되면서 비로소 어른이 됐다는 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강백수 씨였습니다. 안녕 우리의 우주에 온 걸 환영해 그 작은 발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지 너를 간절히 기다리던 시간 동안 연습했지만 첫인사는 서툴기만 해 내가